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뉴스파인드 시리얼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오늘 날도 많이 선선해졌는데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라고 지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그 묘역의 합동 참배를 갔습니다.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초석을 다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사실 뭐 경부 고속도로 또 그리고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뭐 카이스트 설립 뭐 등등 많은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뭐 오히려 미래에서 온 지도자다 할 만큼 당시에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지도자들이 이런 좀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방역 자아자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시정연설을 봤더니 주로 그런 게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저는 보고 느낀 게 그겁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살기 힘들고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은 뭐 치솟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 게 되게 많죠. 자아자찬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배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야당 내에서도 여야 뭐 불만하고 대장동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도 파행을 겪고 여러 가지로 시점이 이 국민들이 대장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여야로 갈려서 관심이 많을 때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금 도지사가 뭐 지금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혐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 아니라 하는데 자신의 오른팔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그만두라고 사실은 압력 행사했다는 내용도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실제로 그 사장이 나와서 지금 하고 지금 수사가 이미 몸통을 다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검찰과 지금 일부 뭐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만 안 보이나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기존의 사장을 쫓아내고 자신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지금 뭐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영 변호사가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 시장에 직접 보고하라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사의 확정 이익은 4,400억 원, 민간에 돌아가니 1,800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단계에서 공사 측에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배임 행위가 성립되는 거죠. 보고받고도 이걸 했으면 이게 배임입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최대에 환수하느냐라고 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인방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 이 진술들까지 최근 발언은 과거 자신의 입장과 완전 결이 다릅니다. 당시 이 사장이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길에 또 이렇게 다 진술이 다 나와 있고 하는데 또 그 당시에 지금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정책실장이 항무송 초대 성남도계공 사장을 사퇴해라는 압박도 이미 보도됐습니다. 본인이 압박을 받았다고 했죠. 이 녹취록에는 지금 당시에 유동규가 정 실장이라고 8번이나 언급하는 게 나옵니다. 이미 뭐 뉴스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당신에게 떠담이는 것이냐. 정 실장도 유동규도 그러느냐며 배우를 추궁했고 유 씨는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이 1인자, 2인자라고 당시에 불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아예 도시개발공사 이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 주무사업이 이 당시에 황 전 사장을 사퇴시키고 개발 2팀에서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개발 1팀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짜임새가 있죠. 그리고 이 설계 과정에서 김만배를 비롯한 지금 뭐 나무 여기 나온 정영학 회계사 다 이게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콩고물이나 인허가나 자기들 보호막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검찰의 고위직들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지금 여기 나오죠. 뭐 딸한테 뭐 아파트를 지금 분양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그 중에 일부 분양이 안 되고 지금 따로 떨궈져 있던 집들, 이런 퍼즐이 조각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뺄래도 뺄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은 둘째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 그래 시민들이 그런 댓글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개다. 시에 말하면 정치권의 하녀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사법고시까지 쳐서 어렵게 된 판사 검사가 돼서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국민들은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떠나서도 김부선 씨도 지금 말하는데 재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소시오패스다. 지금요 김부선 씨 스캔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죠.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까지 주장했는데도 왜 그러면 연인관계 주장하고 그러면 그렇게 소송하기 좋아하는 분이 말을 하지 않느냐. 또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 배우자 강윤영 여사가 소시오패스 논란을, 이분이 의사시죠. 의사신데 이걸 지켜보면서 몇 개월 전 이재명과 지금 김부선 씨가 민사재판에서 나도 모르게 재판장에게 사이코패스라고 발언했었는데 알고 보니 소시오패스였구나 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이겁니다. 지금 이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 이재명 씨의 신체 검사도 음주 전과 기록도 재판부는 모두 불허했다. 또 진실은 또 이렇게 묻힐 것이란 패배의식이 도진다. 이게 다 김명수와 권수릴 때문이다. 사법부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이 김부선 씨의 발언입니다. 근데 국민들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재명을 즉시 수사하라. 민주당은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관련한 사건은 일사천리죠.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기각되니 구속영장 청구하고 일사천리입니다. 마치 그림 같죠. 정강석화 같다고 보입니다. 근데 유동 대장동 수사는 그렇지 않죠. 국민의 절반도 아닙니다. 국민 10명 중에 6.5명이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몇 명이 특검을 원하지 않으면 특검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할 때가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대장동 특검 찬성 64%, 국민 10명 중에 6.5명이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국민의 가반이 넘는 숫자가 이재명의 책임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꼬리 자르기 모른다. 측근 아니다. 공사의 사장. 자기가 차관급으로 임명했던 사람을 측근 아니라고 자꾸 둘러내고 있죠. 누가 측근입니까 그러면? 우리 몇백 명 있으면 말당 직원이 측근입니까? 간부는 다 측근입니다. 간부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측근의 뜻이 뭡니까? 가까운 사람 측근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장동 사건 제가 10명 중 6.5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찬성한다. 이 여론조사 기관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또 여기 보면 특히 20대 30대는 찬성 여론이 71.7%, 그리고 30대는 71%에서 모두 70% 이상이 특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서울 70% 이상, 경기도 지금 63.1%, 전부 수도권은 거의 70%에 넘거나 육박하는 결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젊은 소위 말하면 20, 30대 70%, 국민의 65%가 특별검사, 지금 검찰 못 믿겠다. 봐주기 수사다. 성남시청 한참 뒤에 수사, 경찰 6개월 있다 수사. 스마트폰 던지니까 못 찾겠다. 이게 현재 결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지금 범죄 혐의를, 사실상 큰 국가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이자 후보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응? 지금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선거 개입을 하면 안 됩니까?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될 막중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 기사에 보면 이번 만남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선거 캠페인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에 병풍을 쏘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검찰에 언제 소환될지 모르고 구속될지 모르는 범죄 수사 대상자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나느냐. 검찰이 ABC도 모른다. 이재명 일본 구하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정도면 대놓고 봐주기라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덮어주고 이 후보는 문 대통령 퇴임 후 신변 안정을 보장하는 뒷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오늘 이후 정권 연장을 위해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는 이런 뒷거래는 추악한 법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의조차 되지 말았어야 된다. 선거 개입의 문제도 있고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오늘 만나본 묵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수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 동의를 하고 전적으로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들이 당연히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우리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존에 뭐 군사 정권이고 뭐고 있는들 탄압한들 뭐 당시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안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잘했다고 했던 촛불 치적으로 쌓지만 사실은 신적폐라고 지금 청년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감싸기, 봐주기, 신적폐라고 있는데 이 심판은 국민이 투표를 하는 될 일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국민 여론 64%가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고 청년의 70% 이상이 2030의 70% 이상이 특검을 찬성한다는 국민의 70%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65% 특검. 이 진상규명을 원하는 목소리가 65%인데 본인들이 아무리 덮고 뒷거래를 하려고 한들 뒷거래도 안 됩니다. 그동안 이재명 씨의 모습을 보면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뭐 아들 무슨 특혜 의혹이라든지 다 이재명 지금 현 지사가 거론했던 일들이죠. 지금 같은 민주당에서 경선 끝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이런 발언을 했었죠. 민주당에서. 그럼 본인이 지금 대선에 성공한 척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발언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럴까요? 그동안 모습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이런 경선 과정에서도 보여준 모습들이 있지만 자기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뒤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듯이 자기 뒤를 돌봐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당선되면 본인이 뭐 안위가 더 보장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향도 그렇고 그동안 해온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민의 65%가 특검을 찬성하고 이 의혹을 덮으려면 하면 할수록 저는 대선 승리는 그냥 국민의힘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층도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지저분하고 덮으려는 모습, 뒷거래, 그냥 양파 껍질도 아니죠. 다 나왔죠. 자신의 최측근이 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현재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사람 내쫓았죠. 사실상 내쫓았죠. 이 과정부터 모든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하는 과정, 민주당이 통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국민의 65%는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이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를 한마디는 대장동 심판은 국민 투표에 달렸다입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앞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H를 기점으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둘 다 압승을 거뒀죠.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후보들의 면민과 자질, 지금 뭐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게 이런 은폐, 엄폐, 부패입니다. 부패.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